공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공무원 국산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선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은 우체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정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정직이란 정확히 말해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계리직과 집배원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소속은 우정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내에도 우정직 공무원 노동조합과 행정직 공무원 노동조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정직과 행정직은 우체국에서 같이 일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행정직 공무원과 계리직 공무원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응시하는 시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인사혁신처의 임용 추천을 받아 입직한 사람들이고, 계리직 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계리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자체 채용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 숫자도 행정직은 5과목, 계리직은 3과목으로 다르고 과목 내용 역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직과 계리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책임직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직 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우체국 내에서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장 같은 보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급국이라고 불리는 4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인 총괄우체국에서는 보통 7급이 팀장, 6급이 관내국장 혹은 실장, 5급이 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데, 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집배실장 같은 보직은 보통 경력과 계급이 높은 집배원들이 맡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계리직 공무원도 승진을 하게 되는데, 행정직과는 다르게 앞에서 열거했던 책임직이 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실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행정직이 보직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럼 행정직이 무조건 좋은 거네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이 예시를 듣고 답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행정직과 계리직 중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직이 팀장님이나 국장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보직을 맡음으로써 따르는 책임감과 부담감 역시 클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직은 본인의 담당 부서나 우체국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책임직은 본인의 담당 부서나 우체국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나 민원이 생겨도 잘 해결하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반대로 계리직 분들은 책임직을 맡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담당 업무를 잘 한다면 책임직을 맡은 행정직보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 내에 우정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행정직 공무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정직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 역시 우정직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우체국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주말 출근이 많이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집배원분들이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같이 일부 직원들은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말에 출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주말 출근 사유는 당직인데 소속 우체국의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주 하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직에서 하는 일도 등기 우편물을 교부한다든지 청사를 순찰한다든지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몇 년 전부터 많은 우체국들이 당직 시간을 줄여서 주중 당직의 경우에는 오후 8시 정도, 주말 당직의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2시나 3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창고 업무를 맡게 된다면 초과 근무를 할 일이 정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1년에 30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공시생분들이라면 우체국 지원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냐는 질문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케바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 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우체국에서 나는 자체 실적만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 실적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지만 시설도 운영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우체국마다 나오는 우편 실적이라든지 금융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이 받게 되는 상여금의 액수도 달라지고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이왕이면 조금 더 이윤이 남는 우편 서비스나 금융 상품을 권유하도록 은근한 압박을 주시는 상급자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운 좋게도 제가 모셨던 국장님께서는 그런 압박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제 동기들의 경우를 봤을 땐 실적 압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편 업무를 보러 우편 창구에 방문한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권유하도록 시킨 그런 상급자를 만난 동기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물론 모든 상급자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고 실적 압박 같은 경우에 상급자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열심히 제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